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유과장 유하경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뭔가 이번 주는 중간에 투표 때문에 하루를 여러분들 쉬셨죠. 저는 방송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굉장히 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번 이 모멘텀이 선거로 있으니까 긴 밤을 또 지새우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하루 이틀을 더 지낸 것 같고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라 정말 주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고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좀 지도가 바뀌었죠. 파란 나라에서 빨간 나라로 그 표시 지도로 딱 지도로 나오는 느낌이 딱 완전히 정반대로. 대선하고도 또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랬구나. 자,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선거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에 AI 윤석열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그 남해군 그 국민의힘 후보 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등장을 해서 후보 지지 그거는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데 자 이거 선관위에서도 갸우뚱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게 논쟁이 되는 거죠? 쟁점이? 일단 이 해당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박땡땡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딱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제3자가 보더라도 다소 좀 허술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물이 아니라 AI구나라고 해서 좀 표식은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특정 후보가 이게 딱 표시가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에서 이런 AI가 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되는 건 최소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거 공직선거법상 허위 표시를 한 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결과적으로 이 남해 군수에 이 해당 후보자가 낙선을 했습니다. 경남 기초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뭐 제3자가 만들었다는 점까지 참작이 돼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비교적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 들여다볼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 좀 그 쟁점으로 보셨어요? 일단 민주당이 고발을 했죠. 네.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요. 성명 등의 허위 표시. 예, 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읽어드리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에는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라고 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서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건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분의 표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AI인데 대통령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해서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 정치적 영향력이 되게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마치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분의 표시를 허위로 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3조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AI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지했다. 이렇게 쓰면 그 공직선거법에 딱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공직선거법 성명 등의 허위 표시. 그렇게 해당할 여지가 있고 선관위의 어떤 유권 해석이나 가이드라인도 특정 후보를 그렇게 AI를 통해서 하고 AI임을 밝히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소속 정달, 기호 이런 거를 나타내진 않았어요.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그냥 남해군수와 살기 좋은 남해군을 만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뭐 힘쓰겠다라는 좀 원론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간 부분 때문에 또 선관위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또 유권 해석을 내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적이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 그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은 좀 뚜렷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잖아. 자기 나 우리 AI 이렇게 잘 만들어요 라는 그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남해군 선관위 측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해당 동영상 그런데 AI라고 표시된 데다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제작된 것이고 네. 그래서 AI 윤석열 영상 이 자체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네. 다만 애초 원본에 없던 자막을 넣은 것은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네.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모른다. 선본도 모르고 선대위도 모르고 후보 측도 전혀 모른다. 아, 제3자가 만든 거다. 그 제3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네, 그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뭐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그런 뭐 수사 대상으로는 좀 수사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돼버렸어요. 네. 그 누가 유포했느냐를 찾아야 되는 사건이 돼버렸네. 네. 결과적으로. 자, 근데 사실은 AI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관련 논쟁이 있었죠. 그때 어떤 논쟁의 핵심이 어떤 거였죠? 이게 딥페이크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이거 아예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게 뭐 이준석 당대표가 본인이 굉장히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홍보도 했는데 AI 윤석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들도 AI 이재명을 또 만들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쌍벽을 이루기도 했는데 네. 일단 그때도 한번 법적인 쟁점이 논점이 됐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은 내놨습니다. 네.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근본은 이겁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 원칙적으로 허용은 된다. 다만 네. 딥페이크다, AI다라고 명시를 해야지만 그 조건 하에서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제3자가 후보 동의도 받지 않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막 영상을 제작 활용한다라고 해서 유포를 한다. 이러면 이게 진실에 반하는 신분 표시다. 이거 네. 실제 후보가 아닌데 후보인 양 거짓 음성을 더 씌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고 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해외에서는 아예 또 금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계속 앞으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그 온라인 선거 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큰 논란이 있다가 공직선거법으로 정리를 했죠. 근데 좀 이상하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온라인에서 댓글 달고 이런 거는 시기의 제한도 없고 주체의 제한도 없잖아요. 네. 방법의 제한도 없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시기, 방법, 주체의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은 자유롭게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럼 막고 있는 거는 일관성이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딥페이크에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언젠가는 법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딥페이크는 학습 대상의 그 말과 행동을 90% 이상 모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100%에 수렴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AI 영상 기술이라는 게 미래 산업이기도 해서 네. 뭐 이를테면 방송 아나운서나 가수, 배우 등 재현 영상에 활용하면은 위험한 지역을 취재할 때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 네. 뭐 가상현실 영상 작품을 만든다거나 일상생활이나 예술 문화 작품에 도움이 되는 여지가 있어서 그냥 이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강한 규제 일변도보다는 그래도 선거범죄나 특히 성범죄 딥페이크가 성범죄 피해를 많이 양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성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경제범죄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진짜 네. 그 사람인 것처럼 돈 달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문자에 뭐 엄마 나 누군데 뭐 핸드폰 놓고 와서 근데 얼마 보내줘 뭐 이런 게 있지만 없던 딸이 막 생기죠. 이제는 딥페이크로 자기 딸 영상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까막 속거든요. 문자 읽고 속으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제한할 필요는 있겠다. 자, 또 당시에 IT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입장들을 보냈는데요. 그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풀리는 AI 윤석열의 선거운동에 대해 우려를 하셨네. 유럽연합 집행위가 지난해 4월 공개한 유럽 인공지능법 초안을 보면 사람, 특히 청소년의 판단을 좌우하는 AI는 허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 AI 윤석열은 단순히 나 대신 강의라고 뉴스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을 부각해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선관위가 판단해야 한다라는 뭐 기술을 이게 말하자면 이 기술이 거의 본인과 동일해질 수 있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장단점을 가릴 수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사람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 뭐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됐을 때 너무 이 고개를 좌우로 움직인다. 그리고 다리를 좀 지나치게 벌리고 앉는다.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고 이 부분이 교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유권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AI 윤석열 이런 건 상당히 정제되고 이른바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이렇게 투영이 되다 보니까 네. 전체 사실관계가 좀 왜곡된 거 아니냐라고 또 전문가들이 이런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기술법 전문가인 구태현 법무법인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AI 휴머는 인격을 갖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력이 아직은 100%가 안 됐을 때 기술력 구현 맞습니다. 100%가 안 됐을 때 얘기고 100% 진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면 좀 헷갈리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인격에 문제와 관계없이 이거는 네. 성명 등의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허술하게 만들었다 해도 지금 선거법으로 처벌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 어폐가 좀 있는 해석인 것 같고요. 허술해도 성명 등 신분 등 지위의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고 이게 선관위도 제3자 익명이 제3자가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선거가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큰 수단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거든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 누군지를 찾아내서 일벌백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윤 대통령 본인에게 묻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그런 고의를 가지고 내 파일이 내 AI 파일이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선거 목적이 분명히 당선 목적이 분명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좀 예방을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와 경찰에 선거도 이제 경찰이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경찰에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집무실 집회 문제 다룬 적이 있어요. 집무실과 관전은 다르다. 네. 예, 그래서 집무실 앞에서 소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집회는 그게 행진이든 아니면 정지한 상태의 집회이든 모두가 허용될 것이다. 또 허용되는 판결이 또 있었고요. 네.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고. 자,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게 처음으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어요. 집회 금지 통보가 있고 제한 통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금지 통보는 말 그대로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금지 통보를 받은 주체가 집회를 이어가게 되면 그거는 집시법에 위반된 집회로 판단을 받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까지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게 됐는지 법적 근거는 당연하게도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시위로 재산 혹은 시설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여기서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보수단체들, 보수 유튜버들이 어떻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느냐.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저승사자 옷을 입으면서 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지금까지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 뭐 데시벨도 지키고 시간도 뭐 적당한 시간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웃 주민분들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말 이거는 사생활의 평온이 극심하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맥락에서 금지 통보라는 좀 강경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집회 시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왜 집회 시위 금지 통보하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마라. 라는 취지로 주로 변론하셨었죠? 주로 우리 유 변호사님.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그렇죠. 집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어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불법 해고 항의하다가 잡혀간 적도 있는데 1, 2, 3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권에 되게 예민합니다. 표현의 자유 기본권. 그러니까 저도 표현의 자유 기본권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 안 된대요.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받고 다
커뮤니티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을 수 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라 해서 유튜브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렇구나. 다른 계정,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동영상 중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유튜브에서도 퇴출되신 분들. 예. 일단 이번 집회는 그 13개 집회 중에 3개가 금지가 된 것인데요. 네.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집회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신고했던 집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백신 피해자들과 이 가족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슬프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을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우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하고 불필요하게 모욕적이거나 명백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범죄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라고 하죠. 즉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되는데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단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표현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 송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절대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시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근거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야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불가침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게 정도가 심해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공익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경우에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집시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행사도 헌법과 법률의 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해서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을 뺨을 때릴 자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 헌법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명백하게 사회 질서를 위배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한 집시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에요. 이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 그것도 권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또 국민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기본권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방식 과 관련해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숙제가 남는 건데 지금 여러 언론에서 뭐 보수 매체, 진보 매체 할 것 없이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일단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과장해서 되풀이해서 언급하는 거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 현행법을 어기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뭐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지지자들일 텐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지난 것 같고 그렇다면 법적으로라도 반드시 단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나 근데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는 그 전부 다 고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또는 뭐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가 됐든 아니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맞습니다.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시법을 위반했다거나 또는 그것이 집시법 위반의 도를 넘어서 협박이라든지 뭐 방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거기 보면. 네, 큰일 나죠. 뭐 막 그런 불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도 막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경찰에서는 이건 인지 수사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손 놓고 문재인 대통령 측이 전 대통령 측이 고소고발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이게 적절한 경찰권의 행사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젤다님 문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예, 계류 중이죠.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은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집회금지구역을 법으로 정해서 자꾸만 조금씩 넓혀가는 게 적절한 이 대응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집회시위 전문가. 예.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주 특수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해야 되고요. 네. 좀 불편하다고 해서 집회 금지 영역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그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법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있는 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좀 적용하면 충분히 그 행위나 반복성이나 이런 걸 보면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스스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법으로 계속 넓혀가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요새 집회 나가면 대화 경찰이라고 이게 편말을 등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주최자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대화 역할, 그 중간 창구 역할을 하는 경찰들인데, 이런 평화 비둘기 역할을 하는 경찰들이 이 사저 인근에 좀 더 투입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이나 금지보다도. 자, 그 사저 욕설 집회 금지 경찰이 하니까 코백회라는 곳에서 양산 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그 대화 경찰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국민들끼리 막 고소하고 이런 현상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대화로 좀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자제하시고 자중하시고 주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장기업 유가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하경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